나는 늘 말합니다. 가난은 절대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통천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흙먼지가 일고 겨울이면 눈보라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그 집에서 나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한숨을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밥 한 그릇을 두고 6 식구가 나눠 먹던 시절이었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대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원망의 불이 아니라 결심의 불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폐지더미 속에서 찢어진 신문 조각을 모았습니다. 한자 한자를 읽으며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나를 가둔다면 배움으로 벽을 부수겠다. 밤마다 어두운 방에서 등잔불 하나 켜놓고 신문을 읽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는 것.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세며 좌절하는 사람, 그리고 있는 것을 세며 시작하는 사람.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그 의지로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소를 몰고 낮에는 나무를 팼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안에서 싸움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가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나약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 아침 얼음이 언눈을 걸으며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아, 너는 내 적이 아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새하얀 들판이 마치 새로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 그 시절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절망한 자의 선택입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돈보다 신념을 더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은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을 닦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사업가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란 결국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청춘은 가난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청춘이었기에 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한 그릇의 밥의 고마움을 배웠고 추위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진짜 무게를 배웠습니다. 포기란 단지 손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운 주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타고난 천재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태도를 잃지 않았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태도를 평생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를 오늘의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환경의 게임이 아닙니다. 태도의 게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가난을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결심합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내가 불평 대신 행동을 선택했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난을 벗어나는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진리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불평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몇 원의 동전뿐, 발에는 해진 고무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돈으로 숙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마다 인력시장 근처를 서성이었고 건축자재를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삭슨 하루 몇십 원 남짓. 그러나 나는 그 일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런 허들의 실로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라며 혀를 찼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옮기는 이 벽돌 한 장이 내 인생의 첫 기둥이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젊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식함이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쏟아지는 공사장에서 발이 질퍽거릴 정도로 진흙에 잠겼습니다. 일손들은 하나둘 일찍 돌아갔지만 나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날 현장 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 아직도 남았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비는 그쳐도 일은 남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나를 다른 일꾼보다 더 중요한 자재관리자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불평보다 행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도면을 잘못 읽어 기둥 위치를 헷갈려 공사 전체가 지연된 적도 있었고 자재 수량을 잘못 계산해 욕을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한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세를 본 사람들 중 몇몇이 훗날 내 인생의 중요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말이 아니라 위기 속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평은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에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고장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들 할 일 없이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근처 철물점으로 달려가 부품을 구해 직접 고쳤습니다. 기계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손을 더럽히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자 모두 놀라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해결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보다 해결하는 자를 기억합니다. 그날 나는 세상의 또 다른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핑계를 싫어하고 결과를 존중한다. 그 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작은 하청 현장에서 일하던 중 외국 회사의 감독관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설계 변경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싸맸지만 나는 조용히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수로가 막힙니다. 여기 배수로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통역을 통해 내 말을 들은 외국 감독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설계도 읽을 줄 아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매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나중에 다른 공사에도 나를 추천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행동은 운명을 바꿉니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정 회장님은 늘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운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불평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못 먹은 만큼 내일은 더 벌어야지. 그 다짐이 나를 매일 새벽에 깨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다며 누워 있었지만 나는 거리의 먼지를 마시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 차이가 하루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엄청난 간극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불평을 쌓으면 후회가 남고 행동을 쌓으면 기회가 남습니다. 나는 내 일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지 행동하지 않으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세상은 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만 움직이면 세상은 바뀝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현대건설을 세우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공사를 성공시켰을 때 사람들은 다시 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문제를 키우고 행동은 문제를 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답답하고 막혀 있다면 아마도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한 걸음으로 바뀝니다. 나는 그 한 걸음을 매일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돈 한 푼 없이 신용 하나로 세상의 문을 열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난을 벗어나는 세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 회장님, 자본도 인맥도 배경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신용은 있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벽돌과 자재를 나르며 번 돈으로 나는 조그만 공업소를 차렸습니다. 당시 이름은 아도 자동차 공업사, 군용 차량의 부품을 수리하고 고장난 엔진을 고치는 작은 작업장이었죠. 종업원이라야 고작 4명, 장비도 낡은 망치와 용접기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를 냈습니다.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공장 운영비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나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으신데요. 대출은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맡기러 왔습니다.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이라뇨? 나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용을 맡기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은행의 지점장이 나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는 내 서류를 다시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은 없지만 당신 눈빛에 거짓이 없군요. 단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반드시 갚으십시오. 그 돈이 내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자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예정일보다 닷새 빨리 갚았습니다. 그 소식이 은행 안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나는 어디를 가든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어 내 사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신용으로 움직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신용은 오직 스스로 쌓아야 합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본은 신용이다. 우리는 신용으로 세상을 건너간다. 그 믿음 덕분에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큰 거래를 맡았는데 자재비가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였죠. 그때 나는 거래처 사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돈은 없지만 반드시 이 계약을 완수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2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거절했겠지만 정 사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지. 믿겠어. 그 믿음 덕분에 나는 공사를 마칠 수 있었고 약속대로 2달 뒤에 전액을 갚았습니다. 그 사장은 나중에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신용이 만든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은 명확합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정작 신용을 잃을 때 더 큰 가난이 찾아옵니다. 신용이란 단지 돈을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책임감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사업가의 기본입니다. 가난한 시절일수록 신용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망치 하나, 손의 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약속을 지켰고 돈을 먼저 받지 않아도 일을 끝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값진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나중에 내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외국 발주처가 계약 조건을 바꾸며 나를 시험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지킵니다. 그 말에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악수가 현대건설의 중동 신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용은 말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땀과 시간을 들여 쌓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하루라도 약속을 어기면 내 이름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서라도 일을 끝냈고 손이 부르터도 납기 일을 마쳤습니다. 그 노력이 결국 내 이름 석자를 신뢰와 연결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명함은 돈으로 만든 명함이 아니라 신용으로 만들어진 명함입니다. 지금도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은행에 있지만 신용은 사람 마음에 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신용을 쌓으십시오. 신용이 없는 부자는 모래 위에 성과 같고 신용이 있는 가난한 자는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얻습니다. 신용은 시간은 걸리지만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용 덕분에 길을 열었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자금도 인맥도 조건도 부족한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도 될까? 실패하면 끝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지켰다. 이제 도전하라. 그 믿음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일, 모두가 실패한다고 말하던 도전을 선택했던 순간, 그것이 가난을 넘어 세상을 바꾼 나의 4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을까 봐였던 순간입니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전을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내가 그런 두려움을 처음 느낀 것은 해외 현장에 나가던 그날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아직 작았고 장비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눌러버렸습니다. 공사 첫날 사막의 모래바람은 사람의 얼굴을 칼처럼 때렸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는 열기,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 현장에는 한국인 기술자 몇 명과 현지 인부 수천 명이 있었지만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장비는 잦은 고장으로 멈췄고 자재는 사막의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누가 해내겠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 말을 한 뒤 나는 곧바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트를 벗고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굴착기 옆에서 모래를 파내며 작업자들과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하나둘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첫 번째 기초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긴 자의 보상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두려움은 사람의 발을 묶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그 문 뒤에는 더 큰 기회가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막의 공사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결국 완수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국 발주처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만큼 간절했을 뿐입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사업에서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바로 그곳으로 가라. 두려움을 피하면 평생 제자리지만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젊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사람들은 나를 말렸습니다. 정 사장,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시기상조예요. 그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다. 나는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장의 문은 두려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라비아 해변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바닷물이 범람해 공사 구간이 전부 잠겼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이곳엔 발자국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이 길 위에 우리의 이름이 남을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밤낮 없이 배수를 했습니다. 염분 때문에 기계가 녹슬고 모래에 바퀴가 박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뒤 우리는 결국 바다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도 이와 같다. 물러서면 사라지고 버티면 길이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위험한 일은 시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는 일입니다.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실패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성장도 피하게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손실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실패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흔적입니다. 도전의 흔적이 많을수록 인간은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세상은 용감한 사람의 편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언젠가 길을 찾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걸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공포, 빚의 무게, 실패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이 모여 현대라는 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을 믿는 것, 나 혼자였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 만큼 당신도 나를 믿으시오. 그 상호 신뢰가 두려움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사막도 길이 됩니다. 그 시절에 나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전은 언제 멈춰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때 죽지 않습니다. 포기할 때 죽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사막을 걷고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바람이 거세더라도 걸음을 멈추는 순간 모래가 당신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거기서 길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흔들지만 신념만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배신을 당해도 자신만은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5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신념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믿고 함께한 사람도 있었고 나를 속이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신념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나는 현대건설을 이끌며 국내외 수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공사였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기에 나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반 함께 일하던 한 간부가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회사는 큰 위기에 빠졌고 언론에서도 나를 비난했습니다. 정주영,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현대는 끝났다. 그 말들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몰려왔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신념은 변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상황을 이겨라. 배신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의 모든 손실을 스스로 메우고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참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분노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 신념으로만 지킬 수 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고통의 시험을 통과한 뒤에 온다는 것을. 나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속을 지켰고 손해를 봐도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보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본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념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그 신념이 나를 지킨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신념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한 번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도로 건설을 진행하던 중 현지 협력업체가 계약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끝없는 모래길과 미완성의 도로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손해만 커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부족한 장비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나를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인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신념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 신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평생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비웃고 가까운 사람이 떠나도 나는 신념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를 사람답게 그리고 기업가답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전에도 한 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모든 공사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일부 임원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신용을 잃는다. 신용을 잃으면 회사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해외 발주처들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더 큰 계약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신념은 단기적인 손해를 부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신념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은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무기를 품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신념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나는 신념으로 답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한 발주처와의 협상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대는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에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찾아와 원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신념은 곧 인간의 중심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중심이 잡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흔들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빈손이어도 당당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신념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는 공사 현장에 나가면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라도 대충 조이지 마라.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이름도 무너진다. 신념은 결국 일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나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신념이 내 나침반이 되어 나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신념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념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갔다 보니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큰 일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일에도 혼을 담는 사람에게 온다. 그것이 내가 가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6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혼을 담아라. 나는 평생 동안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시작은 언제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정주영은 거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작은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혼을 담는 순간 그 작은 일이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처음 일을 배웠을 때는 작은 수리공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고치고 녹슨 나사를 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릴 수 없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약속 하나가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어떤 일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장 하나, 회사를 하나, 나라의 산업 하나를 맡게 되었을 때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자동차 공업소를 운영하던 시절 고객 한 명이 고장난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다른 데서 고쳤는데 또 고장났어. 이번엔 확실히 고쳐줘. 나는 차 밑으로 들어가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가 헐겁게 조여져 있었죠. 그 볼트를 꽉 조이는데 단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작업을 마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문제없을 겁니다. 그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전엔 다들 대충 하더니 자네는 다르더군. 이제부터 내 트럭은 자네한테만 맡기겠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기회가 된다. 세상은 늘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직접 보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에 눈을 감으면 큰 일에서 반드시 실수한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일에 혼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중동건설을 하던 시절 수천 명의 인부가 일하는 공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인을 조사하던 중 나는 한 현장 노동자가 사용한 철근의 각도를 약간 잘못 계산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이 작은 실수, 그것이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나무라지 않겠소. 대신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노동자는 현장에서 가장 꼼꼼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꾸짖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작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때 생깁니다. 나는 늘 혼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물건에도 혼이 있고 일에도 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더라도 혼을 담으면 그 일은 빛이 납니다. 나는 사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로 깨끗하게 해보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직급이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세입니다. 내가 현대조선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조선소 하나 없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모두가 말렸습니다. 정 회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기술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작은 용접선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배 한 척의 설계도 없이 모래밭 위에서 쇠조각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쇠조각 하나에도 우리의 혼을 담았습니다. 작은 용접선 하나, 작은 나사 하나에 우리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놀란 조선소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작은 일에 혼을 담았던 수많은 손의 결과였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큰 꿈을 꾸지만 정작 눈앞의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큰 일은 작은 일 위에서만 완성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큰 배를 띄우려면 먼저 작은 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됩니다. 작은 신뢰가 쌓여 큰 명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원칙을 내 삶에서도 지켰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작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현장의 점심 식단, 작업복의 질, 사무실의 조명 하나까지 세심히 봤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묻곤 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사소한 걸 왜 직접 확인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의 연속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큰 일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눈앞에 작은 일부터 바꾸십시오. 오늘 하는 일의 태도가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남들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삶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합입니다. 나는 그 선택들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면 큰 기회가 다가옵니다. 작은 일에 불성실하면 큰 기회는 떠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것을 시험합니다. 나 역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였습니다. 나의 하루, 나의 손, 나의 말, 나의 약속, 그것들이 모여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혼을 담으면 그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세상은 언제나 시험을 던집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야만 진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내 일생의 7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동안 쌓아온 신용마저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IMF 위기가 다가오기 전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연쇄부도로 쓰러지고 거리에는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떠돌았습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업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나는 왜 아직 숨을 쉬고 있는가? 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 시작할 수 있다. 그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려 했고 언론은 현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세상도 시대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는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다시 태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실패를 겪는다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매일 새벽에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회의실에서 홀로 소리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는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경영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닥에 있다. 하지만 바닥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말에 몇몇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시험하는 신의 방식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만 이 신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새로 쌓았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자원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오시다니.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회장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일하는 여러분이 살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면 회사는 죽는다. 그 한마디에 현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 시점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인생이란 결국 수많은 절망을 건너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던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내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끝입니다. 희망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나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 가장 큰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었을 때였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되뇌었다. 절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을 탓하는 대신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태도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쓰러진 사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을 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세상은 결국 버티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매일을 견뎠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마지막 남은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인생의 승리는 빠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늘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훗날 자산이 된다. 실패가 크면 교훈도 크다. 고통이 깊으면 성공의 뿌리도 깊어진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위기 덕분에 현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짜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나를 낮추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시절 나는 내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믿겠다. 그 다짐이 내 인생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절망 속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기회입니다. 절망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폭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어야 비로소 당신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폭풍을 맞았지만 그때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절망의 반복이 아닙니다. 절망을 이겨내며 더 큰 나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나는 절망을 밟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의 진짜 목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 그것이 나의 8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인생을 걸어오며 나는 수없이 많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젊었을 때 늘 빨리 달렸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세상의 벽을 깨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달렸는가였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사업이고 삶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고 휴일도 없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행복했는가?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수백 개의 건설 현장, 수만 명의 직원, 세계로 뻗어나간 현대의 이름. 그러나 정작 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외부의 높이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을 잊은 채 성공만 쫓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주영, 당신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 나는 결국 사람을 위해 일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나,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 나를 믿고 따라온 직원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땀 흘리던 국민들, 그들이 나의 힘이었고 내가 달려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성공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과 규모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짓는 일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신념과 정신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건설입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건설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회장님, 그렇게 큰 회사를 세우고도 여전히 일터를 떠나지 않으시네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입니다. 기업이란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과 믿음이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시절 한 기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을 이긴 것도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 사람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돈은 인생의 연료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료가 많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한 길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더라도 그 길이 옳다면 결국 빛이 납니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성공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으시오. 의미를 쫓으면 성공은 따라온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의미는 남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만 정신은 남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믿어온 진리입니다. 나는 가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실패를 통해 인내를 배웠으며 절망을 통해 신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것은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건물도 자산도 아닙니다. 바로 정직하게 일하고 신념을 지키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든 방향만 바꾸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8번째 선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선택, 성공을 좇는 삶에서 의미를 짓는 삶으로 나아간 선택,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로 평가된다. 가난을 이길 수도 실패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방향이 바로 선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